시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. 지금 코스닥 지수가 800선을 근근히 방어는 하고 있는데요. 코스닥 하락세가 뭐 2%를 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. 자, 그래도 오늘 저녁에 또 FOMC 회의 그와 관련된 발언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.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이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우리 시장 어떻습니까? 약간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 들어간 것 같다가 이제 아주 이것도 다 끝난 모습인 것 같아요. 어떻게 봐야 돼요? 네, 기술적 반등의 1차 목표를 갖다가 어제 개장 초에 2,500 한 23, 28 그 근방에 찍고 나서는 그냥 밀려버렸죠. 2,550까지는 한번 그래도 가지 않는가 싶었는데 지금 바깥에서 이제 안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죠. 어제 뉴욕에 다우 지수만 올랐던 거는 골드만삭스보다도 JP모건 이런 은행주들이 많이 올라서 그렇다고 치고 나스닥이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? 네. 그리고 또 우리가 시간외 거래를 갖다가 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 지금 한번 보시죠. 알파벳 보시면은 지금 우선 요 차트 흐름은 최근 5년간인데요. 네. 일단은 고비에 왔다는 건 한눈에 보이시죠? 자, 고비에 5년 내 최고점에 거의 그렇습니다. 다다랐습니다. 네. 어제도 1.34% 하락인데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아까 자료 만들 때만 해도 거의 6% 가까이 급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자, 주당 순이익 시장 예상치 상회했어요. 매출도 예상치 상회했어요. 네. 근데 증시에서는 확실히 중요한 거는 다가올 건가 봐요.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3%나 늘고 순이익은 52% 가까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이던스에서 조금 안 좋았죠. 네. 그리고 광고 쪽이 좀 적었다 하는 그 얘기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떠나서 저 같은 차트 보는 사람 눈에는 여기서는 당장은 못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AMD 보시죠. 자, 이제 우리가 또 최근에 반도체 했는데 AMD도 지금 시간외에서 6.5% 가까운 급락이에요. 4분기 순이익이 6억 6,700만 달러, 주당 41센트 순이익은 1년 전 대비 1년 전에는 1억 불에 턱도 없이 못 미치는 2,1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순이익이고 주당 순이익은 1센트 하던 게 여기까지 왔는데도 지금 이제 1분기 매출 전망치가 조금 시장 예상에 못 미치는 거고 회사 측에서 내놓은 가이던스가 또 부진합니다. 여러 가지 클라이언트나 인베디드 또는 게임 사업 이쪽도 순차적으로 감소할 것 같다 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죠. 거기다가 지금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. 테슬라도 지금 한 2% 가까운 이런 시기인데다가 월가 특히 이제 JP 모건의 퀀트 쪽에서 이 거의 IT 버블에 버금가는 그런 수준이다 하는 버블론이 회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우리가 지금 거기다가 중국 이거 보시다시피 말씀드렸던 이 21선 이걸 갖다가 지금 증시 부양책에 힘입어서 갈 수 있겠느냐 했는데 헝다 또 소식이 나왔죠. 네. 자,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가 결국은 최소한의 목표치였던 2,520대에서 그냥 찍고는 볼 레벨 보고는 그냥 밀렸는데 아직까지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. 오늘 FOMC에서 만약에 돌려 세워준다면 여기서 하다못해 조금 더 A, B, C, D, E 정도 해서 아닌 게 아니라 2,550 한번 다시 갔다가 고민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 이 선 깨지면은 결국 조정 끝났다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. 네. 그리고 이겁니다. 2차 전지의 대장주라 할 만한 에코프로인데요. 위클리 차트를 한번 가져오고 일목균형표를 가져오는데 여기가 아팠다는 것이죠. 여기가 개별주이긴 합니다만 한번 꺼봅니다. 한번 꺼보면 피부나치를 한번 꺼봤을 때 여기까지는 조정 차원에서 맥시 아니냐 싶었던 게 한 61만 원 건방, 60만 원대에서 오래 머물렀다가 결국 깨지고 구름대도 이탈. 이게 컸고 이미 이 무렵에 사실상 약세 쪽으로 이렇게 후행 스펠을 보자면 이렇게 됐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반등의 실마리를 어디서 찾을 것이며 반등을 찾는다 하더라도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구간이 굉장히 버거운 구간이 되겠죠. 여기서 지금 또 하나의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.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FOMC가 조금 우리 그야말로 1월 들어서 정말 악정고투하고 있는 우리 증시에 조금 구명밧줄을 갖다 던져줄라는지 아니면 더 밀어버릴란지 오늘 좀 굉장히 궁금해지는 저녁이 됐습니다.
일단은 FMC 금리 결정은 뭐 동결할 거라고 동결은 시장 다 보고 동결이죠. 있는 거죠? 그렇죠. 네. 그렇게 다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조금 그거 해보시죠. 아까 네. 제목에 연준의 상전이 아주 노골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다 했는데 우선 이 내용입니다. 이틀 전 기사인데요. 네. 다시 또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의 거물 정치인이죠. 여기는 지난번 대선 때는 거의 사실 민주당 내에서 그 뭡니까 저 힐러리 클린턴하고 거의 경선에서도 그거 할 만큼 또 대선 주자로 늘 이렇게 뭐 할 정도인데 이 사진 보세요. 이 사진이 2021년 9월 달에 있었던 이거 은행 상원위원회 거기서 이렇게 두 사람 사진 잡아놨는데 제롬 파월 손 잡은 거 보십시오. 네. 예. 공손하게. 공손하죠. 공손한데 29일 날 나왔던 얘기가 연준의 파월한테 또 다른 의원 3명과 더불어서 4명이서 결국 서한을 보내가지고 이 굉장히 천문학적인 이 파괴 천문학적인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금리가 지금 너무 높다는 얘기예요. 이 금리를 좀 낮춰라. 그래서 이 주택 부문 사람들도 집 사고 하는 이쪽에서의 압력을 좀 압박을 좀 줄이라 하는 얘기입니다. 정치인으로서 이런 레토릭을 구사하는 것은 가장 정치인답죠. 네네. 자, 이제 임대료를 낼 여유가 없는 미국인들 구제해야 된다. 금리 인하해서. 그렇게 해서 주택 살 수 없게 만드는 금리 인상 되돌리면서 촉구한다. 자,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. 임대료가 약간 내렸지만 높은 금리는 집주인들의 모아진 모기지 금리를 높아진 모기지 금리를 의미한다. 이제 새로 집 사는 사람들한테는 물론 몇 년 전 대비 높죠. 그러나 과거 이제 보통 30년 정도의 모기지를 하면서 기존의 집주인들은 여전히 고정금리로 낮은 금리인데 어쨌거나 이 논리를 갖고 왔습니다. 이게 결국 주택시장을 고려한 금리 인하를 촉구한다. 이렇게 우리 국내 언론에서도 보도됐죠. 보도됐고, 자, 이틀, 요게 이제 29일이었고 또 하루 네네. 사이에 자, 셰러드 브라운, 이 두 사람 다 은행 상원위원회 멤버고 이 셰러드 브라운 이 의원은 상원 의원은 은행위원회 위원장입니다. 세너트 뱅킹 쪽의 체어입니다. 여기가 연준의 early this year입니다. 금년 내 올해 일찍 금리 인하하라고 압박을 했다는 거예요. 조기 인하를 압박하고 예. 있다 이런 말이에요? 예, 그렇습니다. 여기서도 이런 표현을 썼어요. 비용이 여전히 높다는 현실을 다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더 남아있다. 우리 모두가 느끼듯이 미국인도 느끼고 우리도 느끼듯이 여전히 장 보다 보면 물가, 외식 한번 하더라도 물가, 택시 한번 타더라도 물가 이런 생각이 드는 네. 비용은 여전히 높은 것은 사실이고 이걸 다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남아있지만 이 제약적 통화 정책이 이게 더 이상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올바른 수단이 아니다 했는데 요거 기시감이 드는 우리 시청자분들 많으실 겁니다. 이거 좀 들어봤다는 얘기 같은데 작년 7월이에요. 작년 7월에 엘리자베스 워런이 미국 연준 금리 인상 당장 멈춰라 이렇게 얘기했고 파월은 연준을 이끌기에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다 이런 발언까지 했거든요. 그 며칠 있다가 또 바로 그때 이 양반도 또 나서서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. 그때는 또 노동시장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뭐 10월 무렵에도 이런 얘기 했죠. 좀 더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연준의 금리 인상 갖다가 비판하기 시작했다고 이 서제목에 보면 바로 셰럿 브라운이 나오고 합니다. 네. 그때 말이에요. 10월 달에 여기 보시면 미국 상원에서도 Committee on Banking, Housing and Urban Affairs 해서 은행 상원위원회라는 명의로 서한이 간 겁니다. 그래서 Dear Chair Powell, 파월 의장에게 하면서 당신 알다시피 이렇게 시작하죠. As you know, 당신 알다시피 당신네들 이중 책무, 물가 안정하고 완전 고용이야. 물가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러나 이거 그 책임감 놓치면 안 돼. 완전 고용 간다는 거. 네네. 작년에는 노동시장, 고용시장을 갖다가 중시해야 된다. 인플레도 인플레지만 이 논리였어요. 이 논리였고 이번에는 보니까 뭔 소리를 했나 싶어서 셰러드 브라운 이 양반 그쪽 블로그에 들어가 봤더니 올려놨습니다. 1월 30일 어제예요. Cutting rates will cut housing costs. 똑같이 워런, 엘리자베스 워런하고 똑같은 논리를 들고 나온 겁니다. 따라쟁이입니다. 따라쟁이인데 여기 또 재밌는 표현이 있네요. 금리를 갖다가 높게 올린다는 거 이거 아무 소용없다. 뭐 하는데 기업 쪽에 있어서 프라이스 가우징해서 기업들이 물건값으로 상품값으로 바가지 씌우는 걸 갖다가 멈추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. 금리 인상 가지고는.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.
기사를 쭉 읽어 나가다가 이 민주당 인사들의 어떤 시각이 느껴지는 좋은 대목이 있어요. 이거 보세요. 많은 어떤 물가 상승 부분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물가 상승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은 이 기업들이 말이에요. 기업들이 가격을 올려서 그렇다는 겁니다. 네. 가격을 올리는데 이 가격을 왜 올리나 하면은 이미 높은 자신들의 이익률을 이익을 끌어올리고 또 경영진들의 컴pen세이션 보너스 같은 거 말입니다. 네. 이거 더 많이 주려고 가격을 올린 거다. 이런 시각이 있죠. 뭐 한번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. 그런데 파월 그때 7월 달에 그러고 나서 네. 7월 FOMC에서 금리 한 번 더 올렸어요. 그래도 연준이 체면을 살렸고 월엔의 체면도 살렸습니다. 오늘 요거 하나 보시죠. 성명서에서 이 문구 Additional Policy Firming 추가적인 정책 다지기 이 문구가 사라져 준다면은 시장은 조금 숨통이 트일 겁니다. 네. 오늘 저녁 결국에 FMC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온지가 중요합니다. 이게 또 우리 시장의 지금 하락을 좀 멈춰줄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될 수도 있고요. 저녁에 좀 봐야 되겠습니다. 네.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